지금 이 예산이 한정돼 있다는 걸 잘 알고요. 그리고 우선순위 배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는 건 지난 3년 동안 4대강 사업에 20조를 배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고통에 비하면 그게 예산이 현액으로 20조를 갖다가 배분했나요? 교수님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지금 6조를 마련하라는 것은 일반 예산에서 내국세에서 바로 돈을 빼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20조 예산은 부자감세액이 1년에 5조가 그건 아니잖아요. 실제 예산은 한 2조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부자감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사실을 잘 모르신다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안 되시죠.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의 배분은 근데 우리 이미성 연구원님, 저는 이미성 연구원님 주장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재정을 투자해서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주자는 게 사실은 정치권에서 아니에요. 근데 이미성 연구원은 등록금 절대 액수를 절반으로 낮춰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걸 위해서 지금 적립금 있는 것도 쓰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가요?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등록금을 지금 1,0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낮췄다 칩시다. 그러면 소득계층별로 다 천차만별의 아이들이 가는데요. 그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아이들에게도 그냥 500만 원은 받고, 그다음 차상위 계층에게도 500만 원 받고, 그리고 소득분이 10분이 아주 부잣집 아이들에게도 500만 원 똑같이 받아야 되나요? 그렇게 받는 게 맞다고 보는 거세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이유가 뭐냐면요. 말씀드리면 지금 6조 원 마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 그러니까 굉장히 금액이 적지 않다는 건 저도 압니다. 근데 22조 원이나 투여되는 4대강 사업에서 과연 이것을만큼 신청하셨습니까? 6조 원이라고 하는 투자 자체에 대해서 전 이것을 아까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등록금에 대한 부분, 교육에 대한 부분은 정책적으로 이것을 우위에 선점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임성 연구원님 말씀을 자꾸 돌리지 말고요. 그러니까 임성 연구원도 지금 6조의 정부 재정을 하자는 것은 등록금 부담을 정부 재정으로 절반으로 줄여주자는 거지 등록금 자체를 절반으로 내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 정치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똑같이 부담을 소득계층별로 천차만별인데 똑같이 이렇게 내릴 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게는 오히려 절반이 아니라 전액으로 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 분위별로 그렇게 해서 그 소득 분위별로 맞춤형 국가 장학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 우리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자꾸 얘기를 할 때 정부 재정을 투여하라고 하면서 이거 정부 재정을 6조를 투자하면은 등록금 부담이 절반으로 줄잖아요. 근데 또 그걸 가지고 절대액을 절반으로 낮추라고 하니까 참 좀 답답해서 그래요. 네, 그러면 여당이 먼저 하자고 했던 거니까 야당이 도와줄 테니까 결심하자. 이런 전세 감세, 부자 감세 이런 얘기를 아까 우리 강 교수께서도 하시고 변 의원님께서도 지금 얘기하시는데요. 지금 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작년 세계 잉여금이 7조, 올해도 12조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기재부에서 예측했다고 얘기하셨죠. 왜 그렇게 세금이 잘 거친다고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10% 세율에 100조를 걷었으니까 세금을 11%로 1%만 올리면 10조가 더 거쳐서 110조가 될 거라는 것은 정말 우스꽝스러운 착각이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세금이 굉장히 잘 거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제가 우리 변 의원님은 옛날에 정책위 의장도 하셨으니까 나중에라도 집권을 하시면 세금을 더 많이 걷고 싶으면 감세를 하십시오. 감세를 하면요 세금이 훨씬 많이 늘어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이 자영업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는 감세를 해줄수록 훨씬 세금을 자발적으로 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조금만 세율이 올라가면 바로 탈세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이 특히 높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 올해 특히 세수가 굉장히 잘 거치고 있는 것은 감세 때문에 그런 측면도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세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면 마치 감세해주는 것을 그대로 원세율대로 걷으면 그만큼 돈이 더 들어올 거다. 그렇지 않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감세라는 말 붙여놓고 마치 부자들이 세금 더 내야 될 걸 적게 내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고 감세 안 하면 세금이 더 들어오니까 그거 가지고 등록금 해주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 세금 논쟁은 나중에 할 기회가 있어서 안 하겠습니다만 얘기하시니까 감세 대상이 감세 결과가 소비 지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고소득층에서는 감세 결과 소비 지출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감세 문제와 소비 지출 문제는 나중에 논의할 사항이니까 이 자리에서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논설 의원님은 반값 등록금은 반대하시고 감세는 찬성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국민들은요. 부자들이 조금 더 세금 더 내서 그걸로 교육복지 사용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부자들이 민심과 조금 다르신 더 것 같아요. 부자들이 조금 더 세금을 더 내게 하려면 예. 감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작년하고 않습니다. 올해하고 세수가 굉장히 예. 늘어나고 있거든요. 세금이 무지하게 잘 거치고 부자들 있습니다. 그래서 감세에서 지금 투자가 늘어나지도 않았다는 게 다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오히려 그 소득세 수조 세금으로 늘어났고요. 교육복지에 썼어야죠. 아니 통계가 있는데 왜 그러세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해봤자 4%밖에 안 되잖아요. 세금은 지금 8%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낼만한 소득세율을 적당히 내려주면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제는 탈세 안 하고 낸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수가 지금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변호사님께서도 국회에서 보시니까 세금이 무지하게 늘어나서 지금 얼마나 좋아하세요? 자, 그게 지금도 세금 모자르는데 안 내렸으면 더 늘어났죠. 자, 잠깐만요. 그렇죠. 열심히 경쟁을 하시는 저희의 문제가 토론 하지 핵심 마시다. 의제와 다른 이야기가 지금 예, 나가고 있어요. 정권 자, 당국의 차이가 있으니까 자, 이 논쟁 하지 아니 마세요. 그러니까 마치 변호사님, 감세를 예, 하거나 정지장 잠깐만요. 사대강을 안 하면은 당연히 거기에 돈이 뭐 쏟아져서 쓸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예, 겁니다. 예. 아니 부자 감세 세수를 90조, 늘리려면 4대 강사 23조 쓴 건 사실이잖아요. 세수를 부자 감세 늘리려면요. 90조하고 4대 강사 23조를 안 썼으면 이mek 의원님이 걱정하셨던 영유아 무상교육이나 대학 반값 등등은 벌써 구현됐습니다. 그게 그런 얘기를 그게 우리 하니까요. 국민들의 거기까지 가지 일반적인 맙시다. 지적이라고요. 그건 너무 나간 거예요. 아니, 그런 감세는 거는 아직까지 감세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MB정부 5년간 90조로 추정되고 있죠. 국회 예산 감세는 정책이 나오지 한다고 하면 않았습니까? 내년부터 지금 한다는 그런 거예요. 얘기를 아유, 하시기 감세. 아니 때문에 이미 감세도 했잖아요, 의원님. 이미 한 감세한 거 있잖아요. 지금 바로 아니, 지금 등록금 추가 감세 논란의 얘기하는 핵심이 추가 바로 감세는 이 문제이기 처리했지만 때문에 이렇게 이미 감세한 게 여러분들께서 있잖아요. 지금 논쟁을 아니 벌이고 다른 계신 건 거죠. 몰라도 자, 지금 변호사님께서 가장 잘 중요한 아실 것은 텐데요. 그래서 국정은 전문가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10% 세율에 100조 정 걷었다고 실장님. 1% 올리면 예, 110조가 알겠습니다. 그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논쟁은 나중에 따로 하고. 잘 아시니까 이거 답변하기 곤란하시니까 그러시죠. 자, 아니, 오늘 반값 등록금 반대하고 여러분 부자들 감세만 지금 지지하러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지금 부자 감세 안 하면 등록금 반값이 된다고 참 순진하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 겁니다. 세율과 정 세수는 실장님 그 정도 그렇지 않은 해주시죠. 겁니다. 네, 그 정도 해두시고요. 우리가 대학 등록금을 비싸다고 느끼는 이유는 정말 아무 이 졸업장 하나 얻으려고 내가 그 많은 돈을 냈나 이런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과를 졸업해서 연봉이 그야말로 기업의 연봉을 받는다 그러면 등록금을 지금보다 훨씬 많이 내라 그러면 낼 겁니다. 문제는 말하자면 아무 쓸모없는 정말 할 수 없이 따는 졸업장 하나 받으려고 내가 그 많은 돈을 냈나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정보가 공개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등록금을 부담을 느끼느냐 하면 4년제 대학 졸업해서 취업률이 50%밖에 안 되거든요. 아주 명백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제대로 아이들 가르쳐서 제대로 직장 줄 수 없는 대학은 문을 닫아야죠. 예를 들어서 어떤 종류의 인위적인 정책을 만들게 되면 또 그 정책에 기생하는 말하자면 문제들이 좀비가 또 생기죠. 죽지도 않고 정부 예산 타먹으면서 계속 좀비가 생겨서 교육 투자가 아니고 교육 낭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제대로 길러서 정말 등록금 낸 값을 대학들이 열심히 해줄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지. 예를 들어서 뭐 권역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인위적으로 하면요. 또 붙습니다. 또 좀비들이 생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라는 것은 경쟁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든 여러 가지 기준들 다 공개를 해서 대학 정보가 공개가 돼야 되죠. 그래야 학생들이 그 자기가 어느 정도의 돈을 내기에 적합한 대학인지를 지금은 모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도록 해줘야죠.